그야말로 보수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 법을 넘어서지 않았던 거죠. 법을 넘어서야 진보거든.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그리고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원조 선생. 보수주의자라는 키워드인데 키워드가 조금 뭐랄까요, 극우 세력에서는 좌편향 판사 아니냐 사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수주의자라고 하신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인권의 가치, 노동상권, 지금 그 교사라든지 공무원 이런 게 우리는 헌법으로 제약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제한할 수 있게. 그랬을 때 이제 프랑스는 이제 경찰도 파업을 하는데 경찰은 지금 노조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헌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 진보적인 판사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헌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면 위헌 제청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더 튀겠지. 야, 저 진짜 멋지다, 진보다, 뭐 이렇게 튀겠지만은 그 문영배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은 헌법이 허용하는 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불법이고 만약 헌법에 허용하는 이상을 실현하려면은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공무원 노동상권이 쟁취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이 독재 헌법도 아닌데 87년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헌법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노동상권을 누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바꾸는 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 그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노동상권 쟁취 투쟁을 하는 건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인 거지. 사대강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원고 쪽에서 입증하지 못했고, 그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할 뿐인데. 또 이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법률을 일탈한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원고 쪽에서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맞다고 하면서 덧붙인 게 이제 말하자면은 진행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유용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재판부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이거를 근거로 삼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를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만약에 그것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정치나 행정 쪽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푸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행정부나 그 여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적기는 했지만 어쨌든 결국 이거는 적법하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법률적으로만 따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 법을 넘어서지 않았던 거죠. 법을 넘어서야 진보거든. 그런 면에서 이제 그야말로 보수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킬 보자에다 지킬 숫자잖아요. 좀 단원을 넘어가 보면 법원주의자라고도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들쭉날쭉한 판결을 가지런하게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양형 기준을 세운다는 그 사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문영배 판사 개인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딱 그 일반인의 상식에 봤을 때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는 이 정도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걸로 하는데, 말하자면 다른 법관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거나. 문영배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그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가면은 거기서 다 이제 또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정에 변화가 없으면은 1심이든 2심이든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단지 한 신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 풀어져 버리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징역 5년을 선고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깎아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 이제 뒤죽박죽으로 했던 게 그 이전에 그 사법부 법원의 현실이었던 거지. 그래요. 그건 진짜 5년짜리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붙여서 풀어주고 그랬다니까. 그게 사실은 불법이고. 근데 그런 조건에서 이제 문영배가 이제 주동이 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창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오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3형사부 부장판사인 문영배한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콤비가 이루어지고 수석 부장판사가 그거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적극 이제 행정 지원을 하면서 이제 양형 기준을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만드는 일이 2006년 2월 달에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 세 분이 의논하기를 이 모든 법관들이 형사 사건을 받는 모든 법관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양형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그런 이제 의견을 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 한번 싹 과정을 거쳐버리니까 자기가 그 양형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자기가 판결하면서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경감 사유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판결문에 적도록 한 거지. 그 이제 양형 기준은 이렇는데 그 이러이러한 경감 사유가 있어서 뭐 징역 1개월을 뺐다든지 이런 걸 적도록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체로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법원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니까 그게 전주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이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비 효과를 내면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영배 판사가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본인이 그렇게 밝히면서 또 자신의 어떤 공이 있다면 그것은 김장하라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책이 또 좋으면 그만이지도 다시 이번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좀 출판 국장으로 계시면서 이 책을 또 최종 편집 책임자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좀 책을 낼 때도 좀 반응은 괜찮았지만 이번에 또 지금 베스트셀러 그거를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되면 좀 어떠십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제 그 작가를 떠난 그 책의 최초 독자인데 네. 그 꼼꼼한 독자였고 만약에 그 책을 제가 이제 편집 책임을 하지 않았다면은 문영배에 대한 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이제 김장하 선생이 아니었으면 저는 판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하는 멘트라면은 그냥 흘러가겠지만 그게 아닌 멘트라면은 그럼 판사가 됐어. 누구 덕분에. 그럼 그 사람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판사의 직분을 다하는 속에서. 그 지금 나오는 판결들이 다 그런 것들이지. 처음 책 읽을 때는 이 책의 그 반향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니지. 아니었습니까? 뭐 이 정도 책이라면은 뭐 몇 건은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있지. 그 기대보다 못 미쳤죠.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책이 처음 나올 시기쯤에 사실 뭐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뭐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다들 좀 뭐 약간 나쁘게 말하면 다 돈에 미쳐 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팔렸던 책들도 보면 돈 벌어야 된다. 부동산 언제 사라. 또 자기계발서 보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 뭐 이런 책들이 좀 팔릴 때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언제든지 그런 책은 잘 네. 팔렸죠. 이 책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반대 방향에 있는 책인데 근데도 사람들의 어떤 울림을 줬다면 이거는 좀 어떤 거를 사람들이 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일을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일 때 그거 나는 안 하지만은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는 해요. 그건 단지 나는 못할 뿐이야. 그로부터 이제 이 대리만족이라든지 감동을 받는 거는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닮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 있다고 해서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갖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반응을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그 향기뿐만 아니라 그 열매까지 같이 나왔어. 이 아름다운 진짜 튼튼한 이 과일을 보니까 야, 이 책이 진짜 뭐가 있구나. 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때 당시 1년인가 2년 동안 팔린 책보다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그때 책을 잘 만든 거지. 이분은 부산에 있으면은 부산에서 가족 그 부인 아들과 같이 살고 창원으로 오면은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부인 아들까지 같이 이사를 해가지고 전학도 시켜서 여기서 같이 살고 진주로 가면은 또 진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가족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보통은 이제 자기가 있는 데가 시골이면은 거기는 발만 걸치고 머리는 가슴은 이제 대도시로 향하는데 어쨌든 밥을 먹고 하면서 이제 사모님은 이제 지금 부산에 계시겠네요. 이랬더니 이제 다 옮겼대요.
자제분까지.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지역 법관이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자제분 전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불편할 텐데요. 그랬더니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까지도 이제 좀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 인사청문회에서 문영배 후보자가 당시에 지역 법관, 그러니까 지역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기가 이제 지역에서 법관으로 생활하면서 봤을 때 군안과 재화의 중앙집중이 그에 걸맞지 못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은 어떤 지방분권의 가치를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그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적극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문영배와 거의 헌법재판소가 다시 세운 믿음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는데 12월 3일 같은 일이 어쨌든 벌어진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 벌인 사람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파면된다는 믿음을 이제 이 국민들한테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심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8대 0으로 아름답고 간결한 문장으로 그 결정으로 세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그와 같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옛날에 그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불발에 그치게 만든 거는 이제 그 장교들 이런 분들이 이건 그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인지는 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거 가담했다가는 우리도 불법이다. 그 이전에 이건 맞지 않다. 틀린 일이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든 효과는 있었지. 그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근데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 미래 세대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문영배와 거의 헌법재판소가 세운 거는 그런 짓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파면된다는 거는 보여줬고 그 믿음은 쌓았고 그 믿음 위에서 누구라도 앞으로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은 더욱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헌주 기자와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